아유, ETF 쉽게 하는 방법 어디 없나? 없네. 안녕하세요. 머니레시피 마틴입니다. 여러분, ETF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주위에서 ETF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막연히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시작하려고 하면은 증권사도 골라야 되고,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 아니면 가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도 헷갈리시죠? 그리고 실제로 ETF를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벽이 많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예 초보자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증권사를 선택하고 계좌를 직접 만들어 보고요. S&P 500을 한번 구매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집에서 잠옷 입고 누워가지고 5분이면은 계좌 개설부터 ETF 구매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숟가락으로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증권사를 고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증권사를 고르려고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죠. 어떤 증권사를 골라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잠들고 다음날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최적의 증권사를 고를 수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현실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증권사를 고르신다면 아주 우리에게 최적화된 그런 증권사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주거래은행과의 연계도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고 우리가 입금을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증권사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증권사 어플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그런 곳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3가지의 특징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의 주거래은행과의 연계성이에요. 저는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증권사도 KB증권을 선택하게 되었죠. KB증권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KB스타클럽의 등급을 먼저 높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를 조금 낮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돼요.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과의 연계성이 좋다면 먼저 주거래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곳들이에요. 우리가 계좌를 만들려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입금하는 것만 해도 캐시백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거래 수수료도 최대한 안 낼 수 있게 낮추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 이런 혜택을 좀 더 중요시 여긴다면은 혜택이 큰 증권사를 검색해서 그곳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어플의 편의성을 또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20대 정도의 젊은 층에서는 토스증권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토스증권은 사실 우리가 은행의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이 어플의 편의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ETF를 거래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토스증권 같은 가장 트렌디한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가지를 들어보시니까 내가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 증권사는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해보시고 가장 적합한 곳으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좌를 만들기 전에 연금저축과 이 IRP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이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는 또 다른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한 점들이 더 많아요. 유리한 점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투자의 자유도와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급할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출하기가 조금 더 쉬운 게 연금저축이에요. 연금저축은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이 계좌를 거의 깨부숴야지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IRP는 30%를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좀 그런 제약을 갖고 있는 계좌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조금 더 자유도가 높고 조금 더 혜택이 많은 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을 IRP로 채우는 이런 전략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금액을 말씀드리면 이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900만 원까지 1년에 넣는다면은 세금 혜택을 가장 최대로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먼저 우리가 연금저축부터 채워 나가고 그리고 600만 원을 다 채운다면은 그 다음에 300만 원은 IRP 쪽으로 넣는 그런 전략을 취할 거예요. 자,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이제 같이 핸드폰을 들어볼까요? 먼저 접속하시면은 요즘에는 보통 다 비슷해요. 연금 저축과 연금 상품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요렇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런 코너가 있어요. 그럼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중개형 ISA 이렇게 있죠. 왜냐면은 연금저축과 ISA가 워낙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가장 위쪽에 보시면은 돋보기가 있죠. 여기에 연금저축이나 만드시려는 것을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번 연금저축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채권 이런 식으로 있죠. 개인연금을 클릭하시고 IRP와 연금저축 이렇게 있어요. 연금저축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클릭합니다. 그럼 보통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어요. 요 두 가지만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시키는 대로 계좌 만들기로 넘어가면 되세요. 계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건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으로 선택을 하시고 필수에만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은 안 하시는 거 다 아시죠? 선택하시면은 뭐 스팸 같은 거 많이 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신분증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 하시잖아요.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신 분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걸로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운전면허증 그냥 촬영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 한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르기만 하시면은 바로 인증이 완료가 되게 돼요. 그리고 기본 정보들은 보통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입력이 된 걸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연합회 등록 한도 등록이 나와요. 계약 기간은 60개월이라고 나오는데요. 60개월이 5년으로 이 5년이 경과해야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60개월이 최소의 한도예요. 이게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이고요. 5년 후에는 별도의 연장 없이 자유롭게 추가 납입 가능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유지되니까요. 60개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등록하는 한도 금액은 600만 원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600만 원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만 납부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러니 600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계좌 만드실 때마다 하시는 거 있으시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 받은 사실 이런 거 다 정상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인증하시면은 계좌가 개설이 완료되게 돼요. 이렇게 다시 첫 화면으로 들어오시면은 아까는 연금 저축을 우리가 만들었었죠. 하지만 연금 저축보다 더 먼저 있는 게 뭐죠? 퇴직연금이라고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보인다면 검색창에 퇴직연금 혹은 IRP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퇴직연금을 한번 개설해 볼까요? 메뉴를 누르시고 계좌 개설을 다시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좌 개설했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계좌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과 IRP는 별도 계좌라서 금융기관 규제라고 우리 은행에서 만약에 계좌를 하나 만들었으면 1개월 안에 다시 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없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은행을 2번 가셨던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IRP라고 있죠. IRP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필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인증을 하시고 그리고 IRP는 이 가입 자격 선택이 나오는데요. 근로자이시면 근로자 쪽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고 자영업자시면은 자영업자에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아까도 연금 저축에도 이 한도를 선택을 했어요. 600만 원 선택을 했었죠. 그럼 이제 한도가 남아 있을 거예요. IRP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선택해 줄게요. 계좌 인증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계좌 개설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딸깍 누워서 딸깍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빈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돈이 불어나진 않겠죠? 이제 이 우리의 통장 안에 우리의 돈을 불려줄 이 어떤 녀석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돈을 불려줄 ETF를 한번 구매하러 가보실까요? 그럼 이제 한번 S&P 500 ETF를 매수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여기 통합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S&P 500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S&P 500이 포함 종목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럼 저희 아까 ETF 체크 사이트에서 그 S&P 500 ETF를 검색해 봤잖아요. 저희는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코덱스 미국 S&P 500 이걸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요? 이 코덱스 미국 S&P 500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주식과 똑같이 상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과 똑같이 이런 호가창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입도 주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매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계좌를 선택할지가 나오는 거죠. 일단 증권사 계좌가 있으시면은 증권사 계좌도 있고 연금 저축 계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선택하신 다음에 어떤 가격으로 매수할지를 정하면 돼요. 수량을 몇 주 살지 이제 정하시면 되죠. 어떤 금액으로 살지는 이 금액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장가로 그냥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떤 금액이 오면은 구매가 자동으로 체결이 되도록 어떤 거에 설정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바로 매수를 해봐야 하니 가격에 맞춰가지고 매수 주문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매수 주문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정가로 어떤 게 주문이 되고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매수 주문을 누르면 매수 주문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주문이 완료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이 ETF를 한 주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잘 매수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래쪽에 자산 평가라는 걸 눌러보시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ETF가 여기에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거를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대로 하기만 하시면 돼요. 매수, 매도가 있죠? 여기에서 매도를 누르신 다음에 지정하는 금액을 작성하시고 바로 판매를 하려면 또 한번 낮춰서 판매를 해볼게요. 현금 매도를 누르면은 매도 주문이 완료되었다고 나오고요. 자산 평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ETF도 주식처럼 그냥 간단하게 매수, 매도를 누르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참 편하죠? 자, ETF 매매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거 쇼핑몰, 그 쇼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으신가요? 참고로 이 ETF는 오래 묵혀둘수록 좋은 거니까 방금 제가 매도한 것처럼 순식간에 사고 팔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이 계좌 만들고 ETF 구매하는 거 너무너무 간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제 여러분은 노후 대비에 첫 발을 떼신 거와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계좌들은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 55세 이전에 이 계좌들을 깨시면은 이런 혜택을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금융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틴이었습니다.